더 카메라 스쿨 중급반,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카메라를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이미지를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짚어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예술 작품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요, 근대에서부터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부터 어떤 식으로 예술 사진이 흘러왔는지 간단한 계보를 한번 알아보고요. 거기에 그들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183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주 초창기의 예술 사진입니다. 사진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회화에 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화는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되지만 사진은 그냥 기술적인 걸로 정교함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작가의 정신이나 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예술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회화적인 이미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오스카 구스타브 레일랜더의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얼핏 보시게 되면은 아주 전통적인 회화의 구도를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현자가 이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요. 그 옆에 이제 쾌락에 향락에 빠진 젊은이들, 그리고 고뇌하는 젊은이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 페인팅, 그러니까 회화의 서술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스케치로 구상을 한 후에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인위적으로 하나씩 구성을 해서 연출 사진을 만든 후에 합성을 한 그런 작업입니다. 자, 이런 사진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창기에 예술 사진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회화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더 회화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회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빛의 방향, 그림자의 방향, 그리고 명암, 구도를 정말로 많이 따라서 갔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명작 회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헨리 피치 로빈슨의 임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185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작가가 또 미리 스케치를 다 해놓고 구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모델을 하나하나 따로 촬영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은 사진으로서 뭔가 가치를 짓는 게 아니라 회화의 보조적인 도구고, 그리고 표현의 보조적인 도구로서 회화보다는 예술성을 덜 가지고 있는 미디어다, 그런 매체다라는 편견을 받아왔는데요. 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미국의 사진 작가가 등장을 하면서 판도는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굉장히 아까 보셨던 사진들과는 다르게 어떤 연출이나 안에 이야기 구성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회화의 구성 방식을 따라갔다면 회화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3등 선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밑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저렴한 배의 선실, 위에는 이제 부유층들의 선실, 이런 뭔가 교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야기까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사진의 역사에서 근대 사진의 아버지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기존의 회화주의 사진을 살롱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롱 사진이라고 한다면, 살롱은 이제 귀족들이나 부유층들이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시를 낭송하고 음악을 감상하고 그림을 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살롱 사진은 그들이 향유할 만한 시각적으로 그냥 즐거움을 주고 있는, 단순히 어떤 회화적인 느낌과 뭔가 표현적인 것만 따라서 만들었던 사진들이라면, 기존의 그런 회화를 따라가는 사진들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를 합니다.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그거를 사진 분립화 운동으로 선언을 합니다. 사진 분립화 운동은 사진은 사진 그 매체로서 예술성을 가질 수 있다. 기존의 회화주의 사진들은 회화에 종속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진은 사진 그 자체만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예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사진 분리파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카메라 워크라는 자신의 잡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현대적인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뉴욕의 291 화랑이라는 자신의 화랑을 열어서요, 더 나은 회화주의에서 벗어난 그런 사진을 만드는 작가들을 지원을 하고 전시를 합니다.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생각한 사진만이 가질 수 있는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회화주의 작가들이 만들었던 사진의 방식,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듯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넣고 그 안에 이야기를 펼쳐놨죠. 하지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그게 굉장히 인위적이고 회화를 따라가는 방식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회화주의가 아니라 오로지 사진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랬을 때 사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현실을 재현해준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촬영한 이퀴밸런트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제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구름 사진인데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이런 추상적인 뭔가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을 찍진 않았죠. 감정을 담고 감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뭔가 회화적인 요소와 뿌옇게 처리하는 연초점 기술이나 환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다중 노출이나 이런 기능들을 많이 썼는데,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딱 한 장만으로서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퀴밸런트라는 뜻이 동일시하다, 같다라는 건데요. 자기의 심정과 나의 결과물이 같을 수 있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진의 한 장에 어떤 연출 없는 내가 바라본 그 시선,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고요. 그리고 폴 스트랜드라는 작가로 넘어와서 그 정신의 계보를 이어봤습니다. 폴 스트랜드는 사진 분리파 운동을 완성시켰다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사진이 가진 객관적인 기록성을 통해서 뭔가 장황하게 서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이야기를 펼쳐내는 사진들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조형성까지도 같이 주목을 했습니다. 폴 스트랜드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촬영했는데 거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약간 어려움을 겪는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담아낸 포트레이트, 인물 사진 한 장이지만 뭔가 가난하고 뭔가 지저분한 상황에 있는 친구지만 굉장히 강인한 눈빛과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본연의 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와 폴 스트랜드가 뉴욕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흐름이었다면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 알버트 랭거파치라는 작가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알프레드 랭거파치 역시 회화주의 사진에서 벗어나서 사진의 기계적인 객관성,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평소에 굉장히 등한시 여길 수 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시선들을 만들었던 거죠. 독일의 알버트 랭거파치가 있었다면 비슷한 흐름을 미국에서는 직물주의로 에드워드 웨스턴이 끌고 갑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은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말 100% 활용하는 그런 사진 작품들을 만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작품은 피망이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 피망이 우리가 평소에 보는 피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특징을 굉장히 극대화를 시켜서 이것들이 질감이 느껴질 만큼 그런 텍스처가 표현이 되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작품도 소라 껍데기를 촬영을 한 건데 그냥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눈으로 바라봤을 때 소라 껍데기지만 사진을 통해서 기계적인 특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소라 껍데기조차도 뭔가 다른 형태의 추상으로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를 한 겁니다. 오직 카메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시각들인 거죠. 이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에드워드 웨스턴과 왜 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안셀 아담스와 같이 이제 F64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카메라의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진 그룹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포토 저널리즘,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기류가 일어났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도로시아 랭의 사진과 워커 에반스라는 작가의 사진입니다. 이 작가들은요,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오고 나서 이제 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나자 농업안전국인 FSA에서 사진작가들을 파견을 해서 그들의 삶을 담아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위안하는 그런 전시를 하자, 작품을 만들자, 뭐 이런 취지로 작가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시아 랭, 워커 에반스를 포함한 5명 정도의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대중에게 대중매체를 타고 전파를 하게 됐죠. 지금 보신 사진을 보면 이 두 꼬마 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등에 이제 기대어 있고 어머니로 보이는 이 여자분이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거나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해 있다라는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사진을 감정의 표현의 도구로서 그리고 정치적인 수단의 활용의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은 기존의 귀족들 중심의 살롱 사진, 회화적인 사진을 벗어나서 사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야기 구조, 사진만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수단으로서 점점 더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된 사진의 언어는 1970년대, 8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시절을 맞으면서 굉장히 한층 더 확장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은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가 섞여버리고요. 더 좋은 것, 나쁜 것, 기존의 통념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포토 저널리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뭔가 사회적인 이슈를 끌어내는 데 주목을 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절로 돌아와서는요, 점점 더 하찮게 생각했던 개인적인 것들 그리고 하위 문화들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렌골딘의 작품입니다. 이쪽 사진은 지금 렌골딘이 자화상을 찍은 겁니다. 어떤 연출 없이 그냥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맞아가지고 다친 그 장면을 지금 촬영을 한 겁니다. 렌골딘은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자기 주변의 일들을 그냥 일기처럼 기록하듯 사진들을 담아냈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는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담아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그런 작품들인데요. 이전 같았으면은 굉장히 뭐 등한시 됐을 일이죠. 뭔가 남자친구한테 맞는 가난한 여성,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성소수자, 뭐 게이나 레즈비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마약에 빠져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씩 일상의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것으로 점점 더 편중이 되는가 하면요.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은 로버트 메이플소프 작가의 사진 작품이고요. 여긴 조엘 피터 위트킨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은요, 둘 다 성소수자 남자라는 거죠. 그들이 소수 문화를 이전에는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들춰내서는 안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꾹꾹 담아뒀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로는 그것들이 상위 문화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전복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복 현상은 성소수자, 뭐 성섹슈얼한 이슈 말고도 다른 이야기로도 더 확장돼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앙드레 세라뇨의 작품입니다. 지금 예수상이 굉장히 화려한 빛을 받으면서 근엄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상 이 사진이 발표되었을 때는 미국에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앙드레 세라뇨는 오줌통에 이 예수 석상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작품 제목을 오줌 예수라고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사회는 미국 사회 전체가 이제 이거는 신성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굉장한 비판을 앙드레 세라뇨에게 퍼부었죠.
앙드레 세라뉴가 실제로 뭐 이렇게 신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에 대한 그런 신성 불가의 금기의 영역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전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기존의 통념들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신디 셜먼의 작품입니다. 기존의 통념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작품들을, 이 사진은 과연 어떤 통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디 셜먼은 미국 사회에서 주로 여성들이 이미지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신디 셜먼이 직접 영화의 배우인 것처럼 연출을 해서 자화상을 찍은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이렇게 섹슈얼하고 뭔가 당하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남성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남성 중심 그리고 남성의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작품 내용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입니다. 워커 에반스가 농업안전국 FSA를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들 중에 한 사진인데요. 옆에 있는 사진은 셰릴 레빈의 사진 작품입니다.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아주 미세하게 톤이 조금 다릅니다. 셰릴 레빈은 워커 에반스의 사진을 그대로 복사 촬영을 해서 자기 자신의 사진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래서 당시에 셰릴 레빈이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니, 워커 에반스가 촬영한 걸 그대로 네가 촬영을 해놓고 이걸 너의 작품이라고 우길 수 없다. 오리지널은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셰릴 레빈은 이 작품을 난 이 작품을 만들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왜 내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지, 오리지널리티는 뭔지, 작가의 권위는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개념 미술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사진이 예술적으로 인정받았을 때 살롱 사진, 회화적인 사진을 거부를 했던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그가 만들어낸 사진 분리파 운동을 통해서 사진은 사진만으로서의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가 기존의 통념들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절에 들어와서는 아주 많은 작가들이 상위 문화, 하위 문화, 그리고 더 나은 것, 더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또 통념들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사진의 계보를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를 해서 이렇게 빨리 사진의 계보를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린 것은 바로 사진 작가들의 정신입니다. 사진 작가 입장으로서 아마추어 사진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똑같은 사진을 촬영을 한다면, 똑같은 이미지만 원한다면 사진에 있어서는 발전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마지막 강의에서 사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그 사진 작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새로운 지금 통념되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던져보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이 강의를 통해서 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자료들을 준비하다가 구글에 살롱 사진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런 오토 살롱의 레이싱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살롱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시각, 비판적인 시각, 통념에 대한 반발로서 작품을 만들어 보신다면 한 발 더 발전한 사진 작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